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공부할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소개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IP를 갖다 생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비디오 코덱 관련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IP 업체인데 그 중에서 영상 IP 부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IP를 칩 제조하는 회사한테 제공을 하면서 라이센스와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칩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비디오 코드도 있고 뭐 TV 뭐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IP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 중에 비디오 코덱 이쪽 부분을 IP를 가지고 세계 넘버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그런 분야들이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차가 어떻게 되면 카메라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되는 각종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디오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고 점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IP 업체 중에서 최고 업체는 당연히 ARM이고요. 그건 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상 IP 부분에서는 세계 넘버원의 기술을 가진 히든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역 부분은 크게 뭐 한 네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 자동차,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용, 모바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 구조는 라이센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로 구분이 되면 되고요. 칩 제조업체 IP를 제공하고요. 라이선스 피를 받고요. 거기다가 칩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거나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 로열티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익성 구조나 이런 거 아주 심플합니다. IP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방 산업들이 보통 어떤 회사들이 있나, 어떤 분야가 있나, 자동차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MW에 들어가는 그 안에도 당연히 영상 처리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비디오 IP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에이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BMW, 폭스바겐, 르노겠죠. 예,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TV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TV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고프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모바일 쪽은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당연히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NXP라든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칩을 만들 때 이 비디오 IP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자기의 비디오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품의 질이 안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부분이 사진을 찍고 나서 동영상을 찍고 나서 와 이거 너무 보기 좋네? 어디보다 훨씬 더 질이 좋네?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원리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칩셋 미디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겠다. 뭐 처음에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 자산이 뭐야?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볼 때 그냥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소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뭐 비디오 IP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카메라와 연동돼서 영상을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주로 자동차 부분에서는 주요 고객이 NXP, 모빌아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세미드라이브, 텔레칩스 당연히 뭐 이렇게 대형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은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자기들이 칩을 만들 때 비디오 IP는 가져다가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비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당연히 뭐 우리 텔레칩스가 현대모비스에서 납품을 하고 텔레칩스는 또 반대로 칩셋 미디어의 주주이기도 하고요.
한 7% 정도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반도체 투자인가요? 여기에 지분을 넘긴 게 최근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지분 구조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예를 들면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동차에는 한번 딱 들어가면 뭐 고사양 차들이 카메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비디오 처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죠? 일단 우리가 대시보드가 있겠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모든 화면들, 네, 블랙박스가 있을 거고요. 또 바깥에서부터 카메라를 찍어서 인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해야 되고요. 요즘은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바깥에서 누가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셋탑박스라든지 TV도 볼 때 우리가 그 IPTV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것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일본의 소시오넥스트라든지 대만의 리얼텍, 리얼텍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비디오 IP를 갖다가 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받게 되는 비즈니스다. 산업용 부분이 사실 시장이 늘 더 확대되고 점점 커지겠죠.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고 특히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런 것 앞으로 영상을 AI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AI 칩속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내용들이 들어가서 딥러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가 그쪽 분야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AI 전용 알고리즘을 또 개발해서 비디오 IP를 제공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장성은 앞으로도 더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분도 뭐 과거에 벌써 2, 3년 전에 계약을 했죠. 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퀄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하고 당연히 뭐 미국의 지사는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죠. 대부분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칩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을 합니다. 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걸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게 비디오 IP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납품을 하고 걔들이 라이센스와 로열티를 이 칩셋 미디어에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뭐 앞으로 또 우주 항공이 더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에 주요 고객들을 보면 지금 뭐 아까 답해서 얘기 드렸지만 뭐 NXP, 암로지, 소시오넥스트, 시그마스트, 리얼텍 뭐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들입니다. 주로 이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디오 코덱을 갖다 예를 들면 만들어 비디오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편적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150개 되는 회사들이 다 이 회사에 비디오 IP를 갖다 사용해서 칩을 만들고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만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이고요. 이 회사의 특징적은 90% 이상이 수출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0% 시장은 한국이겠죠. 그래서 내수 시장이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 고객은 미국하고 중국이죠. 의외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국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쟁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력은 우리 칩셋 미디어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근데 중국 회사 제품이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죠. 여러분이 화웨이 사태에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매출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칩셋 미디어에서 거의 독점을 할 거고요. 프랑스 회사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좀 후발주자라서 뭐 가격이 작고요. 좀 작은 사이즈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는 거지만 거래처나 이런 규모로 봐가지고 사실 따라오기 어렵죠. 왜냐면 유럽에는 이런 거 관련된 비디오 IP 회사가
없었는데 이 회사가 진입을 한 것뿐이죠. 틈새 시장을 좀 차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뭐 거래처를 바꾸냐. 사실 이거 하나 바꾸면 다른 것도 예를 들면 코딩을 다 바꿔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하던 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사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현재의 구조다. 그러면서도 정말 신기한 거는 중국 매출이 절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 분야는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칩셋 미디어가 좀 코어로 좀 앞으로 하는 것들이 AI 구현할 때 영상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디오와 IP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피온이라는 회사에서 S300 이런 거 뭐 SK텔레콤하고 연동해서 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회사의 비디오 IP를 또 사용하고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는 점차 시장이 좀 더 확대돼 나가는 겁니다. 지금 4K 정도의 화질을 가진 그런 것들이 보편적이지만 앞으로는 8K까지 UHD급이죠. 그 정도까지도 비디오 IP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과정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보면 특별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건데 그걸 갖다 좀 어때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 주고요. 어쨌든 화면이 커지게 되면 이 화면이 깨지잖아. 이걸 자동으로 보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핸드폰이라는 데서 갑자기 확대를 쭉 하면 그럼 이게 화면이 깨지지 않고 쭉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자체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질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술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 표준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면 뭐 본의 아닌 기술 표준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독점적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결국 표준이 되는데 그럼 다 그것을 따라서 쓰게 되는 과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음에 또 어떤 후발주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 이 회사의 그 기술을 사용해서 라이선스 피를 내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고화질 중심으로 점점적으로 발달될 겁니다. 뭐 과거에 2K, 4K, 8K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걸 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 2023년도의 성장성은 어떠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체크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림으로만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성은 크게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 로열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도 잠시 주춤을 했다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자동차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홈가전 부분이 특별하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홈가전 이런 쪽 부분은 상당히 높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매년 성장성이 전년 대비 뭐 20%, 30%이 정도 수준으로 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나 매출 이익 부분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쪽은 갖다가 이제 뭐 관심 없게 생각을 하고 고사양 위주로 가면서 매출을 좀 극대화해 나가는 근데 업력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과거에 예를 들면 안 좋은 업력이 있을 경우는 안 좋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업력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호응성이 좀 높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집세 미디어 뭐 그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재무제표라든지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또 수익성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보다 점점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을 갖다 이미 달성해 버렸어요. 여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자료가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인데 100억을 넘겨버렸거든요. 이미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성장성이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요. 특히 최근 증가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뭐 딥러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딥러닝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영상도 어떻게 든 받아들여서 딥러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칩을 갖다가 생산하면 그 안에 반드시 BDIP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조다. 그 중에 가장 예를 들면 성능이 좋고 검증이 된 회사의 소스 비디오 IP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한번 쌓이면 사실 잘 따라올 수 없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라이센스, 로열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뭐 특별하게 예를 들면 어떤 구조 자체가 미디어 IP 자체의 구조가 확 바뀌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일이 나타나는 일은 뭐 당분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다. 전 세계적으로 마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까 뭐 전장표쯤에서 제가 자그 시장의 구조를 얘기 드렸는데 미국이 가장 크고요. 차이나가 그 다음이고 당연히 한국이 뭐 5%, 그다음에 일본 10%, 대만 6%이 정도 차지하는데 이 정도 구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럽 시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은 있다. 지금 진출하지 않은 곳이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만 열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중국 회사, 유럽 회사, 한국 회사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제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밖에 없다. 이런 점들에서 그런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평가도 잘 못 받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직전 6개월을 제가 본 거는 조정을 받은 구간, 저점 구간을 쭉 본 거예요. 그 낮은 구간이 형성된 구간이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뭐 작년 뭐 11월부터 지금까지 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평균가를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게 직전 6개월의 가격이 거의 18,000원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 뭐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통상 쪽은 지금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16,000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관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그 작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쯤 얘기 드린 게 맞겠네. 1월쯤에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급등을 하고 나면 꼭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대형이 2월달 들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월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도 구간이면 제가 지금 이런 부분 얘기 드려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땠습니까? 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이 자리까지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그럼 저 자리가 예를 들면 매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빈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요런 걸 빈 공간이라고 하는 이게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앞으로 2만 한 1,000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성 그 다음 문제고요. 주가가 더 아래로 훼손할 만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살펴보면 높이가 계속 조금씩 낮아오면서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한번 여기서 꺾고 올라와서 여기가 자리가 잡혀준다 그러면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매출이나 이익이나 장표를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이유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게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조정을 갖다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의 양이,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한번 점프력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10%, 뭐 7%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거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시고 넉넉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움직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격에 도달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찍었던 가격이 21,000원까지는 찍었으니까 저는 2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의 성장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유지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속에 하나는 한 군데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드렸는데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 IP 이걸 통해서 라이센스와 로열티를 받는 그런 회사고, 앞으로 시장성은 점점 확대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충분히 조정받아 있는 구간이라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